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커뮤니티란에 말씀드렸듯이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포드 F150, F150이죠. F150 전기 트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드에서 북미 시간 기준으로 5월 19일 저녁에 새롭게 발표된 포드 F150 전기 트럭은요, 이름을 정확히 F150 라이트닝입니다. 완전한 전기차 형식으로 출시를 했고요. 보통 차들이 이렇게 출시할 때는 새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북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 10시, 11시 뭐 이 정도에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저녁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설명을 하고 영상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이 돼야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차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출시를 하나,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경쟁 모델과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이 트럭이 나왔을 때 좀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면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외형을 보자면 기존의 F150하고 아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테두리에 들어가는 LED 라이트를 좀 더 공격적이고 선을 굵게 해서 넣어서 좀 더 전기차다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스러운 그런 모양을 좀 취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무래도 통풍구가 필요 없는 그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약간 막힌 듯한 스타일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기존의 포드에서 출시하는 F150과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의 크기를 보자면 뭐 휠베이스도 동일하고, 다만 그 차체 크기가 약 1인치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2.5cm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휠베이스가 동일한 상황에서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뭐 범퍼라든가 차의 약간의 부분이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의 높이는 기존의 F150보다 약 1.7인치, 그러니까 한 4.3c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높이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배터리 팩이 앞바퀴와 뒷바퀴 그 휠베이스 상에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가 위치한 곳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차 역시 바디온 프레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물정자 프레임에 휠베이스에 해당하는 그 가장 가운데 부분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터는 앞바퀴 뒷바퀴 양쪽 한 개씩 두 개의 모터가 적용이 돼서 뭐 짐도 좀 많이 싣고 트럭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오프로딩도 가서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포드 F150 라이트닝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그 프렁크라고 하죠. 후드 밑에 있는 트렁크 공간, 이 F150 라이트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라고 하는 트렁크죠. 짐칸도 기존의 F150과 같은 사이즈인 5.5피트짜리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 트렁크 베드가 들어가는데, F150 같은 경우는 그 롱 트렁크 베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더 긴 트렁크 베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기차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가장 숏바디에 들어가는 그 5.5피트짜리 트렁크 베드만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긴 짐을 싣거나 트렁크 공간을 많이 요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F350 갖고 얼마 전에 나무를 실어 날리는데도 F35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렁크 길이가 6.8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실을 때 8피트짜리를 사서 대각선으로 실으면 딱 들어가요. 그 이상 들어가면 트렁크 밖으로 빼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F150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싣고 다니기가, 낮게 나무를 싣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대용량으로 싣고 나르는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 트렁크 라인에 라이트닝이란 글씨가 부착이 됨으로써 약간은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이쪽에 더 가미하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들고요. 휠의 모양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F150이 갖고 있던 오픈된 느낌보다는 약간 닫혀있는 듯한 느낌, 왠지 전기차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팬더에 위치한 그 전기 충전 단자 위치도 일반 F150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포드 F150 신형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중에 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에 들어가 있는 차체 내 전기 제너레이터 부분도 역시 이 포드 F150 라이트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F150에 엔진이 들어간 차와 다른 점은 포드 F150 라이트닝을 사고 집에 포드에서 판매하는 전용 충전 장치에 트럭을 충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집에서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거꾸로 트럭이 갖고 있는 전기를 자동으로 집으로 보내주게 한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전기가 나가는 게 대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가 잘못 나가게 되면, 저는 불과 한 4년 전에 거의 하루 가까이 전기 없이 사용한 적이 있고, 심지어 인터넷 같은 경우 끊겼을 때는 한 3일 가까이 인터넷을 못 쓴 적이 있거든요. 아직 그쪽으로는 좀 원시적이에요. 이 북미 지역이 아무래도 대륙이 크고 인력 자체가 항상 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여러 곳에 분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이 트럭은 아주 좋죠.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 나가는 걸 모르고 계속 전기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TV 틀고 냉장고 연결돼 있고 뭐 특별히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는 트럭에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최대 3일까지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냉장고만 틀고 아무런 전기 사용 안 하고 집에 뭐 라이트 정도 켜고 뭐 이 정도에서 3일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사실 순간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헤어드라이어라든가 다림을 써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많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튼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시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다른 부분을 만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자동차 충전 모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모드인데, 사실 이거는 현대에서 먼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광고를 많이 했죠. 아이오닉 5가 빨리 나와서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F150에는 없는 프렁크 부분, 후드 밑에 있는 트렁크 공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도 그냥 공간으로만 위치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4개의 그 전기 아울렛, 그러니까 전기 소켓이죠. 4개를 연결할 수 있는 소켓과 2개의 USB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어디 놀러 갈 때 아이스박스를, 사실 트렁크에 놨을 때는 그 F150 같은 경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진 스타일로 있기 때문에 좀 키가 작거나 이런 분들은 트렁크 끝에 아이스박스를 놓고 이렇더라도 그걸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뚜껑을 열 때도 아무래도 깨끔발 서야 되고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프렁크 쪽에 그 아이스박스나 여러 가지 캠핑용품을 넣을 때 아무래도 그 앞에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에 바로 붙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짐을 싣거나 내릴 때도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프렁크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쪽에 이런 전기 연결 장치와 USB 연결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인테리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테리어도 딱 보면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실제 포드에서 말하기는 모니터 자체도 엔진이 달려있는 F150보다 좀 더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그 모니터 사이즈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로형 15.5인치까지 그 모니터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넓은 화면이 제공될 예정이고, 거기에 포드만이 갖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포드 싱크 부분이, 기존에는 4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전기 포드 150 라이트닝에는 포드 싱크 4A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차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알아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싱크 4A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차의 파워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워 증강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기존의 테슬라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기능이라든가 트럭만이 표현하는 힘의 기준이 있잖아요. 짐을 실른다든가 토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스스로 차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상에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버튼 시스템인데, 이거는 머스탱 마하 2에 적용된 것과 같은 걸로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노멀, 스포츠, 오프로드, 그리고 토잉 모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그 가상 사운드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악셀을 밟을 때 차에서 나지 않는 소리지만 힘찬 차가 나가는 사운드를 직접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운드가 심어져 있는지는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포드의 또 다른 전기차인 마하 2와 동일한 사운드로 적용을 할지 아닐지는 이 부분도 차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에서 말하는 그 핸즈프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블루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블루 크루즈라는 그 핸즈프리 테크놀로지 드라이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포드에서 말하기는 이 블루 크루즈로 16만 킬로미터 이상 북미 지역에서 테스트 주행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에서만 운행을 했다는 게 함정이죠. 우리나라에 이 차가 출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포드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로 외관과 내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배터리 성능을 통한 차의 퍼포먼스죠. 이 차가 어떤 힘과 어떤 성능까지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230마일 버전,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300마일 버전 이렇게 있는데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370km 정도의 주행 성능과 다른 하나는 480km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 두 가지 버전의 배터리 용량의 차이는 짧은 370km 버전은 115kWh, 그리고 480km 버전은 150kWh, 이 두 가지의 배터리 용량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용량이에요. 보통 일반 전기차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는 100kWh가 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역시 트럭이다 보니까 배터리 기본 용량이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차의 힘을 표현하는 홀스파워로, 마력으로 얘기를 할 때 북미 기준의 마력으로 낮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426마력, 그리고 480km인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563마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고 모든 차가 올릴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토크가 775 pound-feet of torque,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1000 Nm 정도에 되는 토크인데, 기존의 포드 F150의 3.5 이코부스트 엔진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토크보다도 파운드-피트 토크 기준으로 200 토크가 더 나오는, 상당히 토크 자체는 높아지죠. 아무래도 모터가 달려있는 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크가 높은 거는 포드 F150 라이트닝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크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제로 100km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초대 중반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4초대 중반의 그 제로 100 성능도 큰 배터리 팩을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포드 F150 종류 중에 가장 빠른 차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숫자가 표시될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정적 프레임이 갖고 있는 바디온 프레임의 트럭이지만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 무게감과 차의 운동 능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차는 독립평가 방식을 뒷바퀴에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승차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이 들고, 기존 F150 트럭이 갖고 있는 약간은 트렁크가 짐이 꽉 차지 않았을 때 느끼는 약간 뒤에서 오는 불안감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F150 보다 무게중심을 상당히 낮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도 했겠지만 가장 무거운 배터리 팩이 가운데 낮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엔진차보다는 확실히 그 무게중심의 그 형태 자체가 낮게 구성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핸들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핸들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말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용량을 알아봤는데 그럼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대용량 배터리 기준으로 아주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10분 동안 충전을 하면 최대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잘라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범위가 15% 남았을 때 80%까지 충전하는데 41분이 걸린다고 해요. 배터리 용량치고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150kWh잖아요. 상당히 큰 용량에 이 정도의 충전이 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 나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개선이 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통신 기반으로 된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올 트럭은 금액이 얼마냐? 일단 이 트럭이 나오는 트림 레벨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그 위에 XLT 모델, 그 위에 레리언 모델, 그리고 가장 상위 모델인 플래티넘 모델,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F150은 리미티드가 가장 상위 모델이에요. 하지만 이 전기 트럭인 라이트닝 모델은 플래티넘까지만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팅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42,000불입니다. 기존의 F150보다는 한 15,000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금액이죠. 아주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요. 그리고 F150의 가장 판매가 많은 그 트림이 XLT 모델인데, XLT 모델이 시작가가 55,000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F150 엔진차보다 만원에서 15,000불 정도 더 올라가는 이런 금액대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옵션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최고 모델인 플래티넘 모델 같은 경우는 한 7만 불 정도로 책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F150 엔진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포드에서 얘기했을 때 fully loaded 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대략 한 9만 불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대 영역이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트럭 전기차인 여러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차를 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100불을 긁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 차는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빨리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뭐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빨리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느끼는 바지만 이 전기차의 시장이 정말 예전에는 수도꼭지에서 연결된 호수 하나로 차가 한 대 한 대씩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곳에서 호수가 아닌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전기차가 폭넓게 좀 더 다양한 전기차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차들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면서 오늘 출시한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그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와중에 출시된 차종이다 보니까 뭔가 확 땡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가 갖고 있는 나는 전기차다 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드 F150이란 차는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그 차의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로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차에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 차를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쟁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딱 다가오는 모델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란 차잖아요. 금액대도 비슷합니다. 저렴한 모델과 가장 상위 모델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이 둘이 완전히 제대로 붙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액 영역이 비슷한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기존의 픽업 트럭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모양을 다 탈피하고 그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다가갔을 때 역시 테슬라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기 있던 포드 F150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향된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서 전기차지만 트럭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디자인의 같은 금액대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상 구입을 하자면 아직까지도 어느 쪽에 손이 확 가는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이버 트럭도 보고 싶고 F150 라이트닝도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트럭을 갖고 직접 일을 한다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뭐 빌더라든가 핸디맨들 아니면 페인터들, 가드닝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트럭을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트럭을 사야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차를 구매할지 궁금하고, 북미에 트럭이 많이 팔리지만 그 많이 팔리는 트럭이 전부 일하는 트럭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가용 형태로 사용되는 트럭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트럭을 사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도 지금 어디가 뭐 어떤 쪽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일단 실제 차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0불을 내고 미리 예약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이버 트럭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차가 나오게 되면 세심하게 비교를 해보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행 거리 문제인데, 두 가지 배터리 팩을 통해서 뭐 230마일 300마일 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트럭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짐을 싣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견인을 해서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견인 장치가 뭐 가벼운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무겁게는 큰 트레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최대 견인 가능한 무게가 10,000파운드라고 합니다. 10,000파운드면 대략 한 4,5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4,500kg 정도 되면 웬만한 큰 캠핑카는 다 갖고 다닐 수 있고요, 큰 동물들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정말 무거운 트레일러를 갖고 다닐 수 있는 무게인데, 과연 최고의 견인 능력을 발휘할 때 결국은 10,000파운드짜리 물건을 뒤에 연결을 했을 때 배터리 용량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때는 최고 주행 영역인 480km,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가솔린 엔진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최대 무게를 견인했을 때 포드 F150 3.5 이코부스트 엔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 40%에서 50%까지도 연비가 확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특성상 낮아지는 비율 자체가 엔진보다는 더 높을 거란 말이죠. 480km가 최대 주행 능력이라고 하면 최고의 무게를 달고 견인할 때 이 차의 주행 거리 능력은 200km나 될까요? 반 이상 전 떨어진다고 무조건 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엔진이 달려있는 트럭 같은 경우는,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주유소와 주유소 사이의 거리가
200km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일반 엔진이 달려있는 트럭 같은 경우는 여분의 그 가스통에다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추가 보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로만 가게 되는 트럭은 중간에 충전소가 없다면 정말 그 정도의 거리는 가기 힘든, 어떻게 보면 북미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차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최대 무게를 견인을 하는데도 기껏 배터리 용량이 줄어봐야 20-30%밖에 줄지 않았다, 이러면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20-30%만 줄었다고 했으면 포드에서 분명히 발표를 했을 때 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 견인뿐만 아니라 페일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페일로드라고 하면 트렁크에다가 짐을 싣는 경우죠. 짐을 실는 능력 자체는 엔진 F150 트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실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거리의 능력은 확실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해 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게 분명히 극복이 돼야 트럭으로서의 역량을 다 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부분의 데이터로 출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발표를 안 했어요. 잘 됐으면 발표를 했겠죠. 네, 이 부분이 포드 150 라이트닝을 살 때 가장 좀 주시해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이 트럭이 들어가는지를 꼭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고 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어, 평소에 짐 많이 싣고 다니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트럭에 접근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트럭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전기 트럭에 대한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또 재미를 찾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좀 더 트럭의 경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나온 부분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험머 픽업 트럭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비안이라는 메이커에서 R1T라는 모델이 곧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모델이 또 전기 픽업 트럭으로 출시되는 부분인데, 허머 같은 경우는 더 대용량 배터리와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갖는 차로 나오고, 거기에 금액 자체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만 불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으로 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경쟁 모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금액대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R1T라는 모델은 런치 에디션으로 7만 불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F150 라이트닝의 상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경쟁 모델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리비안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캠핑을 위한 옵션이라든가 레저를 즐기는 옵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차가 갖고 있지 않은 옵션들이죠. 그런 옵션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통 트럭이 갖고 있는 그런 옵션보다는 좀 더 기발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F150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 스타일을 보면은 리비안 R1T 같은 경우는 정통 트럭과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 F150 라이트닝의 상위 모델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리비안도 살 수 있고 사이버 트럭도 살 수 있고요. 근데 그 각자의 특성이 너무나 다르죠. 사이버 트럭은 일단 모양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기존의 트럭과는 좀 다른, R1T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F150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정통 트럭과 큰 변함 없이 전기의 능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픽업 트럭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으면서 이 전기차 시장의 픽업 트럭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면서 그들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포드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있을 때마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녹음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포드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저녁에 차를 발표함으로써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네요. 목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최대한 작업을 할 때 튜닝을 해볼 텐데 자신은 없어요. 그냥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 재밌는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내용 말고 제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목공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혹 조금씩 봐주세요. 왜냐면 제가 잘나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워낙 제가 초보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면서 저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좀 의견도 주시고, 저 같은 놈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분도 계시면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